안녕하세요. 저는 서대전초등학교 교사 윤하명입니다. AI 융합교육과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어 여러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 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볼 도구는 조사 도구입니다. 우리가 조사 학습을 할 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그냥 조사해라 라고 던져져 버렸을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엉망으로 조사해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건 많이 익숙해졌다고 해도 이런 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긁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출처가 나무위키, 블로그 이런 데라서 신뢰도가 낮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조사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있으면서도 학생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조사를 해낼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사 도구는 우리가 학교에서 활용하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비카인즈입니다. 이 비카인즈는 대한민국에서 공식 누리집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이 유해 광고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너무너무 훌륭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구의 기능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저는 지금 비카인즈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화면이 로그인하지 않고 보이는 화면인데요. 뭘 검색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키워드 또는 이슈 이런 뉴스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뉴스 보기에 들어가시면 최신 뉴스, 주간 이슈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꼭 특정 키워드의 조사 학습이 아니더라도 요즘 우리나라 시사 또는 신문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도구를 탐색하고 있으니까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뉴스가 11,000건이나 떴네요. 빅카인즈에서 좀 어려운 거는 조금이라도 이런 관련이 있어도 다 뜨기 때문에 이 중에 내가 흥미가 있는 기사를 찾아내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걸린 뉴스들을 보면서 또 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조사는 충분히 할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만약에 이 중에 흥미가 있는 게 생겼으면 눌러서 기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양옆에 광고가 하나도 안 뜨는 거 보이시죠? 이걸 아이들이 복사 붙여넣기 해오지 않도록 저는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이걸 읽지도 않고 아이들이 긁어오도록 해버리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고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만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간단히 요약해서 패들렛이나 또는 어떤 공유 도구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각화 기능을 쓰도록 하려면 사실 이 시각화 기능은 로그인을 해야 풀리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 데이터도 다운로드는 로그인한 회원에게 제공을 하는 기능이고요. 볼 수는 있습니다. 요 관계도 분석도 로그인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부분은 이 네 번째에 있는 연관어 분석입니다. 이게 로그인하지 않아도 가능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검색한 기후변화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낱말들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몰랐던 낱말도 이 워드 클라우드 내에서 보게 되면 검색해서 또 알아가기도 하고
또 이런 거 보면 사진, 클리바트 코리아 이런 쓸모없는 낱말들도 걸려요. 그래서 AI 데이터 교육을 할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사들도 밑에 쭉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능 제한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정도의 간단한 조사 하는데 사용을 하는 편이고, 로그인을 해서 교사 화면에서는 어떤 것이 보이는지 이제 다음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구글 계정 로그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에서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안 됐던 관계도 분석도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닌데 동기유발 자료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신기해 하기는 합니다. 뭔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나서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넣고 빼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보기 좋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과 그냥 한번 보시기에 흥미를 끌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누르면 다 관련된 데이터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키워드인지 몇 번 언급이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게 좀 점점 언급량이 많아지고 좀 트렌디해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쓸 법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연관어 분석은 아까 비회원 상태에서도 가능했기 때문에 회원 상태에서 가능한 빅카인즈 AI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생성형 AI, 그런 어시스턴트와 비슷한 UI를 가지고 있는데요. 똑같이 제가 질문이나 요청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수업 자료로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해 달라고 프롬프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출처가 확인된 뉴스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만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이런 조사학습을 할 때 신뢰도 높은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이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카인즈에서 5개의 기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밑에 출처를 눌러보면 관련된 기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좋은 좋은 기사들을 추천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한 번씩은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빅카인즈를 활용해서 훑어봤는데 방금 이런 출처들이 쭉 뜬 모습을 보고 퍼플렉시티를 떠올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퍼플렉시티는 물론 로그인을 안 하고도 사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약관상 초등학생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자료를 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퍼플렉시티로 학생들에게 줄 읽기 자료의 근거를 찾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얘가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 읽기 자료를 쉬운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그 근거도 밑에 이렇게 하나하나 사이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퍼플렉시티에서 주의하실 점은 그 출처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그게 초등학생이 읽을 법한 자료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생성해준 읽기 자료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하되 근거 중에 쓸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대강대강 확인해 보시는 정도로 사용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퍼플렉시티에 저는 이런 주제의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요약해서 하기가 귀찮을 때 퍼플렉시티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얘가 글을 생각보다 잘 써줘요. 일단 프롬프트에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써달라는 걸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수준으로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읽기 자료를 살펴보면은 꽤 괜찮은 글이 나왔어요. 네, 저 근거들이 괜찮은 자료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눌러보면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해서 읽기 자료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소스 링크를 줄 수도 있는데, 역시 이게 들어가 보니까 논문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자료는 드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제시하기보다는 아까 퍼플렉시티가 만들어준 읽기 자료로 제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성된 소스 중에 동영상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뉴스 영상이 걸려 있네요. 이런 자료는 수업에서 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링크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해줘도 좋겠네요. 다음 소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내용은 좋은데 학생들이 읽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좀 조절하는 AI 도구를 하나 더 투입을 할 텐데요. 브리스크 티칭이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킵해 두고요. 퍼플렉시티로 돌아와서 이때 나왔던 읽기 자료의 내용에 조금 더 내용을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덧붙여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 밑에 있는 질문 추천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추천 질문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 괜찮은 내용인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선택을 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걸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질문했던 거랑 똑같이 소스가 나오고 아이들이 읽을 만한 읽기 자료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재차 강조드리지만 생성형 AI는 편리하지만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면 아까 거랑 합쳐서 약 A4 반쪽에서 한쪽 정도의 읽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읽기 자료만 돼도 학생들이 학습하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관련 질문들도 있지만 퍼플렉시티는 이런 기능이 있다 하는 정도로 여기까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학급에서 학급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수업을 쉽게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빅카인즈와 퍼플렉시티를 활용해서 제가 만든 수업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사회 수업에서 이런 촌락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공부를 했던 수업 자료인데요. 사실 빅카인즈와 퍼플렉시티 말고도 하나의 AI 도구가 더 들어갔습니다. 패들렛 AI인데요. 패들렛 내에서도 AI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 AI에게 이런 촌락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 각 문제를 각 하나씩 카테고리로 만들어주고 각 카테고리별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게시글로 추가를 해줘라 라고 프롬프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패들렛 AI를 다루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런 원인, 해결 방안 이렇게 써있는 간단한 게시글들은 패들렛에서 넣어준 것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업에서 쓰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러한 기사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사들을 찾는데 저는 빅카인즈와 퍼플렉시티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문제들을 빅카인즈에 하나씩 검색을 하면서 관련된 기사를 찾아서 링크를 이렇게 걸었고요. 퍼플렉시티에다가는 이러이러한 촌락 문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줘 해서 그 소스를 가져와서 링크를 넣기도 하고, 또는 맨 밑에 있는 이런 고령화 농업 환경 이런 자료들은 지금 짧은 게시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짧은 게시글의 내용들은 퍼플렉시티가 생성을 해준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총 5개의 문제에 대한 읽기 자료 모음집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료를 여러 개를 첨부한 거는 아이들이 이런 읽기 자료를 읽을 때도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해서 공부하면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아이들에게는 문제 중에 흥미가 있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스스로 조사해서 정리를 해라 라고 이렇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5개의 문제를 한 번씩 쓱쓱 살펴보고 여기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은 스스로 조사를 해서 각자 발표 자료 하나씩을 만들게 하는 이런 조사 수업을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읽기 자료는 줬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키워드를 찾아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주도적으로 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수업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되는 결과물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잘 되었던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조사학습 도구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쉽고 빠르게 10분, 15분 안에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할 때 이런 3가지 도구들을 추천드립니다.